엄마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된 게 있어요. 저는 제 친엄마 얼굴을 모릅니다. 미혼모였던 엄마는 저를 낳고 돌이 지나서 떠나셨거든요. 평생 원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이를 낳는 순간, 처음 품에 안는 순간, 그리고 밤새 아이를 돌보는 순간마다 자꾸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평생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용기 내어 꺼내봅니다. 저는 제 친엄마 얼굴을 모릅니다. 엄마는 미혼모셨어요. 그 어린 나이에 혼자서 저를 낳으셨죠. 상상이 되시나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저를 낳으셨고 돌이 될 때까지 저를 키워주셨대요. 하지만 돌이 지나고 엄마에게 어떤 사정이 생기셨나 봐요. 결국 저는 친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내내 저는 그냥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아이였어요. 특별할 것도 없고 남들과 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알았고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점점 크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엄마 아빠가 있었어요. 저녁 먹으면서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하고 물어보는 엄마. 주말이면 가족들이 다 같이 나들이 가는 모습들.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네 집에서 생일 파티가 있었는데 친구, 엄마 아빠가 케이크를 들고 나오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나는 왜 엄마 아빠가 없어?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할머니가 있잖아 하고 웃으며 넘어가려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다른 애들은 다 엄마 아빠 있는데 나만 왜 없어? 내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그날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얘야 할머니가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게 친엄마가 따로 계시다는 것을요. 엄마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았는지,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저를 키우셨는지, 그리고 결국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떠나셨다는 이야기를요. 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너무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제대로 키워줄 수 없는 자신이 미워서 할머니한테 부탁한 거야. 너를 잘 키워달라고.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날의 충격은 컸어요. 마치 제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왜 나를 낳았을까? 왜 떠났을까? 나한테 뭐가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있으면서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를 원망한 건 아니었어요. 그저 왜 나만 이런 건지, 왜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아빠와 살 수 없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가슴을 짓눌렀죠. 그 후로 한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집에 오면 할머니께 괜히 툴툴대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그땐 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거든요.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나는 누구지? 내 정체성은 뭐지? 그런 질문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 시절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나는 버려진 아이구나.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달았어요. 제 삶이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다는 걸요. 할머니는 늘 제 곁에 계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간식을 준비해 두셨죠. 아플 때면 밤새 제 이마를 쓸어주시며 걱정하셨고 제가 상 받아오면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할머니에게 저는 그냥 손녀가 아니라 딸이자 손녀였던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한 분들이에요.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늘 밥은 먹었니? 하고 물으시며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챙겨주셨어요. 골목 끝에 사시던 할아버지는 여름이면 수박을 잘라주시고 겨울이면 군고구마를 구워주셨죠. 문방구 아저씨는 제가 돈이 모자랄 때 다음에 갚아도 돼 하시며 공책을 주셨고 슈퍼 아주머니는 할머니가 힘드실까봐
제게 심부름을 시키시며 용돈을 더 얹어주셨어요. 그분들은 저를 불쌍하게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저를 아끼셨던 거죠.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사정을 아시면서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가끔은 더 챙겨주시기도 했죠. 소풍 갈 때 도시락이 부실하면 반찬을 나눠주시고 준비물이 없으면 슬쩍 챙겨주시곤 했어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 없는 애라고 놀림받기도 했고 학부모 참여 행사 때마다 할머니가 오시는 게 창피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저는 구김살 없이 밝게 자랐어요. 친구들은 제가 웃음이 많다고 했고 선생님들은 제가 긍정적이라고 하셨죠. 제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지 하고 신기해하기도 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한 명의 엄마는 없었지만 마을 전체가 저를 키워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 명의 엄마, 여러 명의 아빠가 있었던 셈이죠. 그 많은 사랑 덕분에 외로운지도 모르고 상처받은 줄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상처도 있었지만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어른이 되었어요. 할머니 곁에서 자란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25살에 저는 운명처럼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편안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 과거를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처음 제 사연을 말할 때 많이 떨렸어요. 이런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의 당신이 좋은 걸.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주신 할머니랑 동네 분들께 감사드려야지. 그 말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상처가 아니라 제가 받은 사랑을 먼저 봐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결혼식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주셨어요. 하객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동네 어른들도 많이 오셨죠. 슈퍼 아주머니는 우리 딸 시집가네 하시며 오셨고 문방구 아저씨는 오늘 제일 이쁘다. 행복하게 살아라 하시며 웃으셨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는 걸요. 결혼하고 1년 후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무섭더라고요. 과연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엄마의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내가 아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잠시.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그 벅찬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어요. 이렇게 작고 연약한 생명이 제 품에서 숨 쉬고 있다는 게 기적 같았어요. 밤낮 없이 우는 아이를 돌보는 게 힘들었지만 신기하게도 행복했어요. 아이의 작은 손가락, 작은 발가락, 자면서 짓는 웃음 하나하나가 사랑스러웠죠. 그리고 3년 후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엄마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 제 손을 꼭 잡고 엄마 사랑해 하고 말하는 아이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어엿하게 가정을 꾸리고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가 되었어요. 어렸을 적 상상도 못했던 이 행복한 일상이 지금 제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자꾸만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저를 낳아주신 친엄마였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할 때였어요. 진통이 시작되고 고통이 몰려왔을 때 저는 남편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옆에는 할머니도 계셨고 의료진들도 함께였어요. 그래도 무서웠어요.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이 고통을 혼자 겪으셨겠구나. 손잡아줄 남편도 옆에서 응원해줄 가족도 없이 미혼모라는 시선 속에서 홀로 나를 낳으셨겠구나. 출산 후 회복실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을 때도 그 생각뿐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을까. 어린 나이에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출산을 혼자 견뎌내셨을 엄마. 아이를 키우면서 그 생각은 더 깊어졌어요. 밤에 아이가 아파서 울 때 저는 남편과 함께 병원에 뛰어갔어요. 둘이서도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엄마는 저를 혼자 돌보셨겠죠. 아이가 열날 때마다 밤새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제 알아요. 첫돌상을 차리면서도 생각했어요. 엄마는 제 첫돌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상을 차려주셨을까? 아니면 그럴 형편도 안 되셨을까?
그리고 돌이 지나고 저를 할머니께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어느 날은 둘째가 제 품에서 잠들어 있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었을까?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얼마나 절박했기에 엄마는 나를 보내셨을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요. 저를 살리기 위해 선택하신 거였다는 걸요. 당신 곁에 두면 저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셨던 거겠죠. 그래서 할머니께 저를 맡기신 거였을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한 살배기 아기를 보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밤마다 제 생각에 울지는 않으셨을까요? 지금 저는 아이들 없이 하루도 못 살아요. 잠깐만 어린이집에 보내도 보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는 평생을 저 없이 사셨어요. 엄마가 저를 낳지 않으셨다면 지금 이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와 동네 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도,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도 모두 엄마가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즘 둘째가 자주 물어요. 엄마, 나 낳을 때 어땠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조금 무서웠어.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그 무서움은 다 잊어버렸어. 내가 태어나줘서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제 친엄마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무섭고 외롭고 힘들었지만 저를 보는 순간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제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고 계실 것 같아요. 엄마,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엄마께 닿을 수 있을까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동네 분들 덕분에,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덕분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엄마가 그때 저를 낳아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모든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할머니와 동네 분들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도, 제가 좋은 남편을 만난 것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도 모두 엄마가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를 낳으실 때 무서웠죠. 혼자 감당하기 힘드셨죠. 그래도 저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엄마의 그 선택 덕분에 저는 지금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이들 보며 웃고 사랑하고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엄마 덕분이에요. 얼굴은 모르지만,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제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었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